저는 30년 동안 혈당과 시니어 뱃살을 연구해 온 박사 김하진입니다. 오래 연구하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보리차는 그냥 목 축이는 차라고 식초는 속 버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상식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데이터를 통해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리차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더해 드신 분들은 시니어 뱃살과 혈당이 함께 안정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평생 안전하다고 믿던 몇 가지 아침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계속 무겁게 만들고 하루 혈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나 쉽게 꺼내지 못해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 보여서 오히려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뵌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작은 변화만으로 아침부터 달라지는 몸을 경험하셨어요. 허리둘레가 줄고 속이 편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는 변화를 몸소 느끼신 겁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으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 몸이 왜 아침부터 무겁고 시니어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작은 한 잔이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동네 뒷산을 매일 오르던 한 삼촌뻘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엔 체력도 좋고 꾸준히 움직이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면 배가 더부룩하고 시니어 뱃살이 부쩍 도드라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줄만 알고 드셨던 아침 습관이 사실은 혈당과 대사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드시고 그 다음엔 바로 식빵에 잼을 발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 습관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던 겁니다. 게다가 아침부터 단 음식을 드시니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시니어 뱃살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안아주는 게 힘들어지셨대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본인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셨다는 거예요. 이분께 아침 첫 잔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맹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넣어 아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죠. 딱 2주쯤 지나자 아침에 묵직함이 줄고 시니어 뱃살이 조금씩 말랑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손주를 안고도 힘들지 않고 뒷산도 예전처럼 가볍게 오르시게 됐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신호를 바꿔준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6가지 위험 요소와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시니어 뱃살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 한 잔이 시니어 뱃살과 혈당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국영양학회와 유럽영양기관에서도 베타글루칸이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내장지방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정명수님은 아침 보리차를 꾸준히 드신 뒤 시니어 뱃살이 부드럽게 가라앉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딱 3주 정도 지나니 바지 허리가 느슨해지면서 믿게 되셨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30년 넘게 입던 바지가 점점 안 맞아서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헐렁해졌다며 기뻐하셨어요. 보리를 직접 준비하실 때는 약불에서 10분 정도 볶아서 향을 살리고 아침에 우려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보리를 넣고 나무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면서 볶으시면 돼요.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우리면 속이 부담될 수 있어서 연한 농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처음엔 보리 한 스푼 정도만 넣고 우려보세요. 평소 보리차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현미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소량만 드셔도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혈당 급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국내 식품 영양 관련 연구와 해외 당대사 연구에서도 공복 혈당 안정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식초를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당뇨약 없이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8세 박기무님은 현미식초 한 스푼을 더한 뒤 식후 혈당이 요동치는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식후 2시간 혈당이 180까지 올랐는데 보리차에 식초를 더하고 나서는 140 정도로 안정됐다고 하세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니 오후에 졸음도 덜 오고 집중력도 좋아지셨대요. 이 식초는 반드시 40도에서 50도 사이로 식힌 보리차에 넣어 드셔야 성분 손실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면 아세트산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양을 늘리면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티스푼 한 스푼만 유지하셔야 합니다. 딱 5ml 정도가 적당해요. 식초를 드실 때 속이 쓰렸던 경험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은 밤까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국내 고령층 수면 연구에서도 카페인 섭취가 수면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카페인 배출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느려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몸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벽에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75세 이혜성님은 아침 커피를 줄이자 오후 피로와 밤중 뒤척임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새벽 3시쯤이면 꼭 깨서 한두 시간 잠을 못 주무셨는데 보리차로 바꾸고 나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세요. 잠을 푹 자니 낮에도 활기차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짜증이 안 나신대요. 보리차처럼 카페인 없는 따뜻한 곡물차로 바꾸면 몸이 안정됩니다. 다만 갑자기 카페인을 끊으면 두통이 올 수 있어서 하루 한 잔씩 천천히 줄이셔야 해요.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줄이시면 부작용 없이 바꾸실 수 있어요. 아침 커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드시나요? 따뜻한 보리차는 굳어있던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노화와 소아 연구에서 따뜻한 수분 공급이 장운동 활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특히 시니어 연령대는 장운동이 둔해져서 아침에 따뜻한 음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찬물은 오히려 장을 수축시켜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70세 김성배님은 아침마다 막힌 듯하던 속이 현미식초 보리차로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하셨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신다고 해요.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니 외출도 부담 없고 여행도 다시 가시게 됐대요. 우린 보리차에 식초 한 스푼을 넣고 1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빈속에 부담되시면 현미과자 같은 가벼운 간식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무겁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있으신가요? 아침 혈당이 출렁이면 지방연소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시니어 뱃살이 쉽게 쌓입니다. 국내 고령층 대사 연구에서도 공복 혈당과 복부 지방 간의 연관성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어요. 아침 혈당이 불안정하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대신 계속 저장 모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식사를 줄여도 배만 나오는 거예요. 73세 오대환님은 아침 습관만 바꿨는데 허리둘레가 몇 센티 줄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허리둘레가 92cm였는데 한 달 만에 87cm로 줄었다고 하세요.
5cm가 줄어드니 온맵시가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아들이 아버지 젊어지셨다고 칭찬했다며 기뻐하셨어요. 아침 첫 잔에서 단맛과 기름기를 모두 빼고 기능성 음료로 시작하세요. 밀가루와 단 음식은 아침만큼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침만 먹고도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날이 많으신가요? 혹시 아침 보리차를 드실 때 온도 조절이 어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너무 뜨거우면 식초 성분이 날아가고 너무 미지근하면 몸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거든요. 적정 온도는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끈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온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이 달라져요. 온도계로 재보면 대략 45도에서 5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초는 소량일 때만 몸이 편하게 반응합니다. 많이 넣으면 위 점막이 자극될 수 있어서 반드시 티스푼 1스푼만 유지하셔야 해요. 혹시 더 넣으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신 적 있으셨나요? 사실 식초는 양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욕심내서 2스푼을 넣으셨다가 속쓰림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요. 첫 사흘은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사흘은 3분의 2스푼, 그리고 일주일째부터 1스푼으로 늘리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면 속도 편하고 부작용도 없어요. 공복에 식초가 부담될 때는 아주 작은 간식이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밀가루 간식은 오히려 혈당을 흔들 수 있어서 현미 누룽지 조각 하나 정도가 가장 좋아요. 아침에 속쓰림 때문에 음식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간단한 곡물 한 입이면 충분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2개 정도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견과류는 혈당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주거든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이 이미 균형을 맞추는 중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할 수 있거든요. 약물 복용 중일수록 더 천천히 시작해야 하고 식초 음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약 효과가 식초와 겹치면 혈당이나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거든요. 몸은 새로운 변화를 처음 며칠 동안 유난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은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침 또는 저녁 중 편한 시간에 혈압을 하루 한번 재보세요. 수첩에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날짜와 혈압 수치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만약 보리차가 입맛에 안 맞으시면 흑두물, 옥수수 수염차, 감차 같은 대체 음료도 괜찮습니다. 이런 곡물차들은 부담 없이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단맛이 섞인 제품은 피하셔야 하고 평소 입맛에 맞는 대체 음료를 정해서 번갈아가며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계속 드시면 질릴 수 있으니 2가지 정도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요즘 드시는 차 중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리차를 우릴 때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바로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너무 미지근한 물에 우리면 향이 제대로 안 나요. 90도 정도로 한번 식힌 물에 우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글루칸도 잘 우러나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물을 끓인 뒤 뚜껑을 열고 1분 정도 기다리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주전자 뚜껑을 열어두고 시계를 보면서 1분만 기다리세요. 하루 중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침 공복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 30분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초 성분이 밤사이 속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한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부터 오전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보리는 한 번에 많이 볶아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편합니다. 일주일치 정도 볶아두고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우려 드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향도 오래 유지돼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실리카겔을 같이 넣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통에 들어있는 그 작은 봉지 있잖아요. 그걸 같이 넣어 두시면 됩니다. 식초를 고르실 때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현미식초가 아닌 일반 식초나 과일 식초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반드시 현미식초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표를 보실 때 첨가물이 없고 현미만 들어간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보리차와 현미식초를 함께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천천히 15분에 걸쳐 조금씩 드셔야 몸이 제대로 반응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식으로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합니다. 이게 처음엔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오히려 여유롭고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의 양입니다. 보리차는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아침 식사 때 배가 불러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실 수 있거든요. 적당량을 천천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과 실제 몸이 반응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몸을 편안하게 깨우려면 따뜻한 물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니어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기능이 있는 작은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아침마다 혈당이 출렁이고 시니어 뱃살이 점점 단단해지며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속은 더부룩하고 다리는 붓고 오후만 되면 피곤이 몰려와서 소파에 누워 계시게 되죠.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산책도 귀찮아지고 결국 집에만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지고 몸은 더 무거워지고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반대로 보리차와 현미식초 한 스푼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사가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다리 붓기, 속 더부룩함, 시니어 뱃살까지 완만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몸이 가볍고 장도 편안하고 오후까지 활력이 유지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 2주만 지나도 거울 앞에서 허리둘레가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옷맵시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집니다. 동네 분들이 요즘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아침 첫 한 잔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십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몇백 원짜리 보리와 식초가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단 일주일만 보리차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넣어 천천히 드셔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첫 3일은 속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4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7일이 지나면 바지 허리가 느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시니어 뱃살과 혈당은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한 잔으로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현미식초의 아세트산이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복부 지방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채우시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고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보리를 볶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리 한 컵만 볶아두면 일주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엔 현미식초만 준비하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뱃살을 더 빠르게 누그러뜨리는 저녁 식습관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저녁 7시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오히려 먹어야 하는 의외의 음식 5가지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 가장 해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